네, 진학세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이 진학세계 이해에서 학과 멘토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진학 로드맵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학과 인터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전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보면 회사는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가 있고요. 홍보 부서가 있고요. 회계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사업부라는 게 있죠. 운영사업부. 경영기획실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직무는요. 개인의 각각 갖고 있는 적성하고도 크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적성에 따라서 그 일을 할 때부터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하는 사람 보통 어때요? 보통 되게 신중하고 객관적 데이터 되게 중요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 영업을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맞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남 설득 잘하고 앉아있기보다는 대인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회계 재무제표를 바라보고 있으라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따라서 알아셔야 될 것이 바로 직무 이해도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직업 달성 로드맵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직업 달성 로드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달성 로드맵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업 달성 로드맵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A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루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는 거랑 모르는 거 어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많은 친구들한테 뭐 임상심리사 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니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능력, 그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과 지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 달성 로드맵 이해도, 그런 능력과 지식, 거기에 어떤 자격증, 그 졸업 후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진로 성숙도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진로 성숙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의사결정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과 멘토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직무 이해도 달성 로드맵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필요한 능력과 달성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달성 로드맵 중에 어디쯤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이 전공학과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짤 수가 있고 동기부여가 결국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을 좀 얻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주도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변리사 가는 일, 헤드헌터 가는 일, 소믈리에가 하는 일 등등등등등의 일이 쭉 있어요. 보시면 이 세 가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하는 일, 뭐에 대한 물어보는 거예요? 헤드헌터 하는 일, 소믈리에 하는 일 전부 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4번, 5번, 6번은 뭐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죠? 능력과 지식과 자격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와 같은 이 요소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8번, 9번, 10번, 11번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뭔가요? 예,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달성 로드맵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어떤 지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그게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11, 12 같은 경우에는 진학 로드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13, 14, 15, 16, 17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네, 진학에 대한 정보와 또 능력과 지식과 기술 등등을 이 친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예, 이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21번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2025년에서 2028년에서 심지어 203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려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IoT, 인터넷 오브 띵스죠. 모든 인터넷이 사물하고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의 관점이 이제 5G,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 있죠. 드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죠. 바이오 시장이 있고, 그 다음 또 VR, AR이 있죠. 이 증강현실 요즘 이제 포켓몬스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5G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뭐가 있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사물 인터넷에 또 들어가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이제 좀 별게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인구 문제도 사실 4차 산업혁명과 크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 이제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이제 되어 있죠. 미래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대무역 의존도가 되게 중요하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으로 대무역 의존도 1순위 국가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중국이죠. 그 중국이 결국 되게 중요한 이 대무역에서 되게 중요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갖고 오는 거는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제들을 미리 해갖고 여러분 담당하는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는가? 결국은 여러분이 이 퀴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직업 정보, 그러니까 직무, 그리고 여러분들 직업 달성 경로 로드맵, 진학 로드맵, 그다음에 능력, 기술, 지식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몰랐구나 하면서 나를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멘토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알 수 있을까 나와 있는데 이 직업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좀 권해주고 싶고요. 이 두 번째는 이 학과 멘토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나열하십시오. 나열을 하시다 보면은 뭘 할 수 있냐? 대학생 멘토들 할 수 있는 질문 10가지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10가지 정도를 쭉 만들어서 각각에 따른 여러분들의 그 질문들에 따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그 질문들의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만나면 대학생 멘토를 만나면 이제 학교에서부터 이제 찾아가서 만나죠. 그 정보에서 만나요. 이거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기본적인 가이드를 이 4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계획서 작성, 캠퍼스 지도, 재정, 기념품 구입할 것들, 학교 식당을 이용해 보는 것들, 미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방문하고 싶은 대학의 그 3가지 대학을 적으시고요. 그 3가지 대학에 대한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들이 명확히 적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각각에 대한 미션을 정하시면 돼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가장 인상 깊은 곳, 그다음에 찍어 오시고요. 그러니까 5개 학과 이제 교수님 성함을 정하고 오는 거, 학교 건물 5곳 내부 건물 사진 한 장씩 찍어갖고 오는 거. 그래서 내가 정하는 미션을 정해서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내가 계획을 한 것이죠. 내가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이 구체화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학 방문 사진을 이제 사진 찍고 멘토하고도 이제 한 컷 정도 찍고 나면은 내가 이것을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이 있죠. 나침반은 뭐예요? 공부의 요소. 그다음에 비전맵. 그 다음에 이 진학 로드맵, 진로 진학 로드맵, 그다음에 멘토하고 같이 함께 찍었던 사진, 대학 사진. 이것을 붙여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쵸? 힘들고 어려울 때 슬럼프가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생기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기부여 원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더 내가 어느 파트에서 내가 좀 더 노력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활동을 해 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